오늘 14단원 마무리한다고 했죠. 자, 이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한 단원만 남겨두게 될 것 같네요. 자, 지난 시간에 5.18 민주화 운동 여기까지 내용 들어갔어요. 오늘 할 거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먼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경제 내용을 한 개 먼저 말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어느 정부다? 박정희 정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자, 1, 2차가 있거든요. 1, 2차 경제개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경공업, 가벼운 업을 노동이 많으니까 가볍게 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살짝 노가다 같은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고 베트남 전쟁 특수에 힘입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 있었던 일이 경부고속 국도 개통, 사회 간접적인 자본을 확대시킨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경부고속국도. 그 다음에 외채 상환 시기를 맞아 위기를 맞음. 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 이건 IMF 아닙니다. IMF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IMF는 훨씬 뒤입니다. 자, 다음은 3, 4년 경제개발, 3, 4차 경제개발 때는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이 수출액 100억 달러. 이게 이제 제 3, 4차. 제 1, 2차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다면 2차는 수출액 100억 달성이랑 석유 파동이 있었다. 제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뭐 위기가 있는데 뭐 이런 위기가 있었다. 이는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어요. 1인당 국민이 얻는 소득, 국민이 얻는 소득도 증가를 했고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했죠. 박정희 정부 때. 하지만 여기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요 이제 당연히 여기서 말했던 경공업이랑 중화학공업이 이게 전부 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차가 발생하고요. 경제 대외 의존도 심해지죠. 딴 나라에 의존하는 것도 심해진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경제성장. 자, 이거까지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980년대요. 이때는 그대로 중화공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있었던 거 한 개 더 알아둘 거는요. 삼저 호황이에요. 삼저 호황 속에서도 자동차, 철강. 지금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국가면서 자동차, 철강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개발 압력이 증가하면서 자유무역 촉진, 이게 중요해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 뭘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발표. 여기 한번 설명 읽어보세요. 우루과이에서 개최한 일반 협정에서 이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자유무역을 촉진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재벌이 형성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됐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앞에서 봤던 이거 두 개만 좀 이만큼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비워놓은 게 없죠? 없으니까 그냥 문제로 합니다. 9번입니다. 기획이 이루어진 정부 시기 100억 달러 수출. 이거 어느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라 했어요. 딱 뭐 나와야 돼요? 뭐예요? 중화학공업이 뜨니까 중화학공업.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OECD 가입 3조 호황. 3조 호황이요? 뭐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저저저 3조 호황을 맞이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고요.
이것까지 일단 볼 수 있겠네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이것도 보시면 도시는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죠. 급격하게 되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빈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농촌. 당연히 사람이 농촌에 있는 도시가 많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시로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소득 차가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운동이 한 게 있어요.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은요, 박정희 정부 때예요. 뭐냐? 농촌 환경을 개선해라.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소득 증대를 목표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새마을 운동이다. 자, 노동 문제에서 뭐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18시간 일하고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발생한 사건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전태일이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러는 말이 있는데 전태일 분신 사건 이로 인해서 노동운동이 이 이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자, 교육 언론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교육과 언론은 어떻게 변화를 했냐. 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유신체제 이후에 전두환 정부 이후에 이 세 개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중학교를 시험을 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시험을 치고 갔나 봐요.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 실시하고 고교 평준화. 새마을 운동 중요합니다. 고교 평준화보단. 자, 전두환 정부 때요. 과외를 금지시키고 정원제 시행. 일단 과외 금지 이거 알아두세요. 자, 언론은요. 이승만 정부 이후에 경향신문 폐간했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 언론을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언론 규제를 강화시켰죠. 막 폐간하고 텔레비전 방송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자, 유신 체제 때는요. 이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 비판적인 언론을 구속 및 해직시켰겠죠. 이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다. 이게 유신 체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예요. 이게 언제야? 전두환 정부죠. 이때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기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 자기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같네요. 1970년대입니다. 이제는 금서 읽으면 안 되는 책과 금지곡 노래 부르지 말아야 될 곡을 지정을 했고요. 대한뉴스를 상영했다. 영화 관람 전이네요. 청년문화 확보, 장발, 청바지, 통기타 뭐 이런. 그 다음에 1980년대요. 스포츠 시대가 열렸고요. 민중문화가 활발해졌어요. 이런 통제가 당연히 있었겠는데 이때는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언론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하네요. 자, 이만큼 이제 보시고 남은 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은요.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근면 자조 협동 독재 체제 뭐예요? 이거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추진 딱 바로 나오죠. 반공령은 아니고 분화로드 운동 그 다음에 산미생식 뭐 이만큼 알면 될 것 같은데 분화로드 헷갈리진 않았을 겁니다. 너무 새마을 정부가 딱 있어서 다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 경부 고속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어느 정부죠? 박정희 정부죠. 이때 있었던 일이 뭐예요?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아니죠 다. 자, 이 정부에 대한 시기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어떤 사진일까요? 이건 장발과 치마 단속이네요. 보시면 단속을 했다. 사회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 하에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냈다. 이 정부 어느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죠. 뭐예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날? 독립공채 언제죠? 뭐예요? 답은 긴급조치 선포죠. 이 뒤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다 볼 게 없네요. 자, 이번엔 문제가 좀 쉽네요, 개인적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6월 민주항쟁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외환위기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외환위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볼게요. 최대한 44강으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뒤에 유형 마스터는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걸로 아마 할 것 같아요. 다다음 강의 또는 다음 강의 한 2강, 3강 정도 이제 남은 것 같거든요. 자, 이 뒤에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뒤에 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거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 15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